영감탱이 순순히 사인해. 안 그러면 오늘이 제삿날이야. 내 제삿날은 자네 감옥 들어가는 날이지.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주유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시멘트 바닥 위로 길게 늘어져 있던 그 평화로운 오후의 일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검은 그림자처럼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구두 소리가 낡은 마룻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있던 73세의 박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사내들의 얼굴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기름 넣으러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 서 있던 키가 크고 마른 사내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어르신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석구 할아버지는 그 서류 봉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떤 부동산 회사의 이름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구 할아버지의 눈은 그 이름이 아니라 사내의 구두 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그 비싼 구두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이오. 이 주유소를 1984년 3월 15일에 열었소.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름을 넣어왔지. 그런데 말이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사내들보다 한 뼘이나 작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40년 동안 별의별 사람이 다 왔다 갔는데 댁들 같은 손님은 처음이요. 사내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옆에 있던 동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경을 쓴 다른 사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 일대 재개발을 담당하는 회사 직원입니다. 어르신 주유소가 지금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어서요. 이대로 두시면 곧 폐쇄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폐쇄 명령? 네. 토양 오염 검사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이 모르시는 사이에요. 이게 그 검사 결과입니다. 사내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빨간 도장이 여러 개 찍힌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였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요? 저희가 어르신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이 시세로는 3억 원쯤 됩니다만 폐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저희 회사가 인수하겠습니다. 정리 비용까지 다 떠안고요. 어르신께는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에 쥐는 돈이지요. 석구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3억 원짜리 땅을 300만 원에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석구 할아버지는 오히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허, 그것 참 친절하시구먼. 네, 어르신을 위한 일입니다. 근데 말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말씀하세요. 그 검사 결과 서류 말이요. 거기 찍힌 인감 도장이 어디 인감인지 아시오? 사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환경부 공식 인감이지요. 환경부 공식 인감이라. 석구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돋보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돋보기를 들어 서류 위의 도장을 가만히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도장 양식이 말이오. 10년 전에 이미 바뀌었소. 사내들의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작년에 진짜 환경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 받은 서류가 저기 서랍 안에 있는데 그 도장하고 이 도장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지. 댁들이 들고 온 이건 10년 전 양식이요. 지금은 쓰지도 않는 옛날 도장이지. 어르신, 그건 뭐요? 석구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새 칼날처럼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댁들이 들고 온 이 서류는 가짜요. 그것도 아주 조잡한 가짜. 키가 큰 사내가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르신, 좋게 말로 할 때 사인하세요. 우리도 더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울 속에는 사무실의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각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옆에는 작고 까만 점 같은 것이 천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그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댁들 말이요. 지금 어디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소? 뭐요? 내가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기름을 넣었다고 아까 그랬지요? 그 40년 동안 내가 만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요. 도둑놈도 봤고 사기꾼도 봤고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 댁들 같은 부리는 눈빛만 봐도 척 보면 다 알아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 가짜 서류는 가지고 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주유소 근처에 얼씬도 마시오. 사내들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아세요? 오늘 밤에 봅시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들은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동안 석구 할아버지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듯 말듯한 미소가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라.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캐비닛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캐비닛을 열고 안쪽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의 표지에는 비상연락망이라는 글자가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어떤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이름 옆에는 경찰서 강력반이라는 작은 글씨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흠칫 놀라며 노트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사람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장미현 씨였습니다. 미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2개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어르신 좋아하시는 따뜻한 보리차예요. 날이 더워도 어르신은 찬 거 안 드시잖아요. 석구 할아버지는 굳어있던 얼굴을 풀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미연 씨. 또 이런 걸 가져왔구먼. 어르신은 저희 카페 단골이시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연 씨는 보리차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연 씨는 이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연 지 이제 6개월이 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막막해하던 그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바로 석구 할아버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일부러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사가는 그 작은 정성이 미연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별일 아니요. 그냥 손님이 좀 거칠게 다녀가서. 거친 손님이요? 어르신, 혹시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요즘 동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닌다고 옆 가게 사장님도 그러시던데. 석구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연 씨도 그런 얘기 들었소? 네, 어르신. 어제 빵집 아주머니도 그러시고요. 슈퍼 아저씨도 그러시고요. 다들 비슷한 사람들한테 땅을 헐값에 팔라고 협박당했대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의 향이 입안에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를 노리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미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연 씨, 부탁이 하나 있소.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말이요. 카페 끝나고 잠깐만 여기 좀 들러줄 수 있겠소? 미연 씨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무슨 일이신데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쪽 하늘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곧 밤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건 밤에 와서 보면 알 거요. 미연 씨는 무언가 묘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르신이 부탁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미연 씨가 사무실을 떠난 뒤 석구 할아버지는 오래된 캐비닛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과 작은 신분증 하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신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그의 얼굴과 함께 어떤 글자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주유소 위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사무실의 불을 평소처럼 환하게 켜두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마치 평범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듯이. 하지만 그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녹음기와 휴대용 카메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사무실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작고 까만 점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전에 손수 설치한 작은 CCTV 카메라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요즘 도둑이 많다 하니 한번 달아봤소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연 씨가 그 말을 해줘서 정말 다행이지. 석구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은 미연 씨가 오기 며칠 전부터
이미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강요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주유소도 곧 그들의 목표가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석구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밤마다 주유소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 각도를 조정했고, 사무실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고, 비상시에 누를 수 있는 작은 버튼 하나도 책상 아래에 몰래 붙여두었습니다. 그 버튼은 미리 정해둔 번호로 자동으로 신호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구먼. 그때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미연 씨가 카페 마감을 끝내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미연 씨는 카디건을 걸치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어서 오시오, 미연 씨. 석구 할아버지는 미연 씨를 사무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CCTV, 녹음기, 비상 버튼까지. 미연 씨의 눈이 점점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뭐예요? 미연 씨, 오늘 낮에 사기꾼들이 다녀갔소. 네, 사기꾼이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3억 원짜리 땅을 300만 원에 넘기라고 협박당한 일, 가짜 서류로 자신을 속이려 한 일, 그리고 오늘 밤에 다시 오겠다고 협박하고 간 일까지. 미연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지요. 왜 가만히 계세요? 미연 씨, 그게 말이오. 지금 신고만 해서는 저 인간들을 못 잡소. 증거가 확실해야 빠져나갈 구멍을 안 주지. 증거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들이 오면 모든 걸 녹음하고 영상으로 남길 거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경찰을 부르려고 하오. 미연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들이 폭력을 쓰면 어떡해요? 어르신 혼자 너무 위험해요. 석구 할아버지는 미연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미연 씨, 그래서 미연 씨한테 부탁이 있는 거요. 네, 말씀하세요. 미연 씨는 이 사무실 안쪽 창고에 숨어 있으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큰 소리로 커피 한 잔 더 주시오라고 말하면 그때 바로 책상 아래 비상 버튼을 누르시오. 그러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갈 거요. 커피 한 잔 더 주시오? 그게 신호예요? 그렇소. 평범한 말이라서 저들이 의심하지 않을 거요. 미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돼요? 무엇이오?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세요?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돈을 받고 팔아버렸을 것 같아요. 석구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내가 말이오.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름을 넣으며 살아왔지. 그런데 이 주유소가 단순히 내 밥벌이만은 아니었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동네 아이들이 말이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길을 잃거나 누구한테 쫓기거나 하면 항상 우리 주유소로 뛰어왔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요. 그게 벌써 수십 년이요. 미연 씨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이렇게까지. 그렇소. 이 자리를 저런 인간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지. 내가 여기 없으면 이 동네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요. 미연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휴대폰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저도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혹시 모를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석구 할아버지는 미연 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연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어쩔 수 없이 저 사람들한테 돈을 송금하게 되면요. 송금하자마자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셔야 해요. 그리고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계좌 지급 정지? 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라도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하지 못해요. 그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래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미연 씨가 그런 것도 다 알고 있구먼. 제가 카페 단골 손님 중에 은행에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요즘 사기가 너무 많다고요. 어르신들 꼭 알려드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소에 자주 쓰시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는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게 좋대요. 좋은 정보구먼. 미연 씨, 정말 고맙소.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께서 늘 저를 챙겨주시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때 사무실 밖에서 차 한 대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구 할아버지와 미연 씨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는 정확히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왔구먼. 석구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연 씨에게 손짓했습니다. 미연 씨는 빠른 걸음으로 안쪽 창고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그리고 좁은 틈으로 바깥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낮에 다녀갔던 그 사내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더 늘어 있었습니다. 모두 4명. 그들의 표정은 낮보다 훨씬 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와 석구 할아버지의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생각해 봤소. 그래서요? 300만 원으로는 안 되겠소.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얼마면 되겠습니까? 7천만 원. 순간 사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내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욕심이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7천만 원 드리지요. 단 지금 바로 사인하시면. 바로 사인은 못하오. 내가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슨 조건입니까? 7천만 원 현금으로 가져오시오. 내가 직접 세어보고 사인할 테니까. 사내들이 다시 한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키가 큰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1시간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좋소. 그동안 여기서 차나 한 잔 마시고 계시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전기주전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소? 아니요, 됐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직접 타드리리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에게 한 잔씩 건네주었습니다. 사내들은 마지못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컵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을 마신 뒤
가만히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들도 어색한 표정으로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들이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정말로 가져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속이려 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석구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책상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까만 녹음기 버튼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가 큰 사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일이 좀 커졌습니다. 키가 큰 사내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친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네, 영감이 7천만 원을 부르네요. 어떻게 할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듯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키가 큰 사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사내는 동료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석구 할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7천만 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저희가 가져오는 동안 어르신께서 다른 데 전화 거시거나 누구를 부르시면 거래는 없던 일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걱정 마시오. 내가 7천만 원 받기 전에는 아무데도 전화 안 걸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돌아왔을 때 사무실에 어르신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됩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어르신과 저희만의 거래니까요. 비밀 유지가 중요합니다. 허허, 그렇구먼. 알겠소. 나 혼자 여기서 기다리겠소. 사내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어르신,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제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쪽 창고 쪽으로 걸어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연 씨, 나와도 돼요. 창고 문이 살며시 열리고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연 씨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들 진짜 위험해 보여요. 미연 씨, 무서운 게 당연하오. 나도 사실은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오. 석구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말로 그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르신, 그러면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어떠세요? 아직 안 돼요. 지금 신고하면 저들은 그냥 도망갈 거요. 그러면 또 다른 동네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노릴 거란 말이요.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야 하오. 미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무엇이요? 아까 그 키 큰 남자가 전화 걸 때요. 형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 위에 또 누가 있는 거잖아요. 석구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연 씨, 잘 봤소. 나도 그게 마음에 걸리오.
저 인간들은 그저 시키는 일을 하는 손발일 뿐이요. 진짜 머리는 따로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머리까지 잡아야 하잖아요. 그렇소.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9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부탁이 있소. 네, 말씀하세요. 미연 씨는 지금 바로 카페로 돌아가시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르신 옆에 있겠다고요. 미연 씨, 잘 들으시오. 저 인간들이 1시간 뒤에 돌아온다고 했지만 분명히 그 전에 어디선가 우리 사무실을 지켜보고 있을 거요. 미연 씨가 여기 있는 걸 보면 거래는 깨지는 거란 말이요. 미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미연 씨는 카페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마감 정리를 하시오. 그리고 1시간 뒤에 정확히 밤 11시가 되면 미리 알려드린 번호로 전화를 한 통 걸어주시오. 어디로요? 여기 이 종이에 적어 놓았소. 이 번호로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만 말하시오. 석구 할아버지 주유소에 지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만. 석구 할아버지는 작은 쪽지 하나를 미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연 씨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40년 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요. 미연 씨가 전화하면 무슨 일인지 다 알아들을 거요. 미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꼭 무사하셔야 해요. 걱정 마시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라오. 미연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미연 씨의 뒷모습을 석구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미연 씨가 떠난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낮에 꺼냈던 그 가죽 케이스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는 케이스 안에 낡은 신분증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구도 쉽게 짐작하지 못할 어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신분증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이라 정말 긴 세월이었구먼. 그때 사무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재빨리 신분증을 케이스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 아무 일도 없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그러나 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67세의 오금자 할머니였습니다. 석구 할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아이고, 금자 할머니.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요? 금자 할머니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작은 보온병이었습니다. 두만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오늘 낮에 우리 가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다고요. 석구 할아버지한테도 갔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와봤어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오늘 낮에 다녀갔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놈들 가짜 서류를 단번에 알아봤지. 그래서 쫓아보냈소. 금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석구 할아버지세요. 두만 할아버지는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그놈들 다시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을 못 푸시던데. 두만 할아버지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나한테 다 계획이 있어. 금자 할머니는 보온병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끓인 생강차예요. 밤에 추우실까봐 따뜻하게 드세요. 고맙소, 금자 할머니.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가주셔야겠소. 왜요? 그놈들이 곧 다시 올 거요. 금자 할머니가 여기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소. 금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온대요? 그놈들이? 그렇소.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끝장을 보려고 하오. 금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 혼자서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다 준비를 해놓았소. 금자 할머니는 가만히 석구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석구 할아버지, 우리 동네에 석구 할아버지가 안 계시면 안 돼요. 꼭 무사하셔야 해요. 고맙소, 금자 할머니. 네, 꼭 무사하리다. 금자 할머니가 사무실을 떠난 뒤 석구 할아버지는 따뜻한 생강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다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기꾼들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아직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가 전화를 걸기로 한 밤 11시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들 작전을 바꾼 모양이구먼. 석구 할아버지는 책상 아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 버튼을 살짝 눌렀습니다. 빨간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낮에 봤던 그 사내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에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에 본 사내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석구 할아버지를 향해 한 발짝씩 다가왔습니다. 박석구 어르신 맞으시지요? 석구 할아버지는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더만. 댁은 누구시오? 남자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르신.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석구 할아버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한번 고쳤으며 코트를 입은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의 깊은 흉터 왼쪽 눈썹 아래로 길게 그어진 그 오래된 흉터. 석구 할아버지는 그 흉터를 기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비 오는 밤 자신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흉터를. 자네가 그때 그 사람이구먼. 기억하시는군요. 다행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책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러 온 사람처럼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코트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단단히 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평생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요. 그래, 어떻게 살았소?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르신 때문에 제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가 중요하지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책상 아래의 녹음기는 여전히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수하러 온 거요? 복수라뇨. 그런 험한 말씀을. 저는 그저 오래된 빚을 받으러 왔을 뿐입니다. 남자는 코트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을 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봉투를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가게 15곳이 이미 저희에게 넘어왔습니다. 슈퍼, 빵집, 세탁소, 철물점까지 어르신 주유소만 마지막으로 남았지요. 석구 할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요하지 않은 척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요? 7천만 원. 약속드린 그대로입니다. 남자는 동료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실 밖에서 낮에 봤던 키 큰 사내가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그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돈다발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7천만 원이요?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확인하시고 사인하세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한 장 한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종이의 감촉이 손가락에 사각거리며 전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구 할아버지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한 장을 꺼내 천천히 불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다발에서도 한 장을 꺼내 같은 방식으로 살폈습니다. 이거 위조 지폐로구먼. 남자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5만 원권 위조 지폐는 말이요. 빛에 비춰보면 숨은 그림이 안 보이지. 그리고 종이의 결이 진짜와는 미묘하게 다르오. 내가 40년 동안 돈을 만져본 사람이요. 이런 건 손끝으로 바로 알지. 남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어르신이시군요. 그래서 더 살려둘 수가 없겠습니다. 키 큰 사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작은 쇠막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손을 가만히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엇입니까? 이 동네 어르신들 가게를 다 빼앗아서 자네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요? 남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동네 전체에 큰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미리 땅을 사두면 10배, 20배로 부풀려 팔 수 있지요. 그런데 어르신 같은 분들이 그 그림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서류로 협박하고 위조 지폐로 속이려 든 거구먼.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르신들은 돈 받자마자 은행에 못 가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다 정리하니까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먼. 자네 머리는 잘 쓰는구먼. 칭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인 좀 해주시지요. 사인은 못하겠소. 남자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키 큰 사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사내가 쇠막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석구 할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게, 거기 누구 없소? 커피 한 잔 더 주시오. 키 큰 사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감,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커피 타령이야? 석구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그러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니 들어드리지요. 어차피 사무실에는 어르신 혼자뿐 아닙니까? 석구 할아버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던 미연 씨의 휴대폰이 살짝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석구 할아버지가 비상 버튼을 누른 신호였습니다. 미연 씨는 곧바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1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구 할아버지가 알려준 그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112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남자가 천천히 돈가방을 다시 챙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어르신께서 사인을 안 하셔도 저희는 이 주유소를 가져갑니다. 어르신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시는 걸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사고라. 네, 사고지요. 이런 외진 주유소에서 노인 한 명이 사고를 당해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석구 할아버지는 가만히 책상 위의 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신문 아래에 숨겨둔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그 신분증이었습니다. 자네, 이거 한번 보겠소? 석구 할아버지는 그 신분증을 책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남자가 호기심에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살펴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분증에는 젊은 시절의 석구 할아버지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청 강력반 형사 박석구. 내가 말이오. 30년 전까지 강력반에서 형사로 일했소. 자네 같은 사기꾼들을 평생 잡아넣은 사람이지. 이 흉터 자국.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신의 검지를 들어 남자의 얼굴에 있는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기억나오? 그때 자네가 노인들 돈 뜯어내는 사기단의 막내였지. 내가 자네를 잡으면서 자네가 휘두른 칼을 막다가 그 흉터를 만들어줬고 남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형사가 당신이었어? 그렇네. 그리고 자네는 그때 10년형을 살고 나왔지. 그런데 출소해서 또 같은 짓을 하고 있구먼. 이번에는 진짜 두목이 되어서 말이오.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한 말 모두 다 여기 녹음됐소. 동네 가게 15곳을 빼앗았다는 것도, 위조 지폐로 속이려 한 것도, 나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 한다는 것도 전부 다.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영감이. 남자가 키 큰 사내에게 손짓했습니다. 사내가 쇠막대를 들고 석구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파란 불빛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강렬하게 번쩍였습니다.
경찰이다. 도망쳐. 키 큰 사내가 쇠막대를 떨어뜨리고 황급히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손머리 위로 올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코트를 입은 남자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을 못 이기는구먼.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한 가지를 잊었구먼. 정의는 늙지 않는다는 거. 그걸 잊었어. 석구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코트를 입은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키 큰 사내와 그 동료 사내들을 차례차례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기 조직의 두목이었던 그 남자도 마지막으로 수갑을 찼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석구 할아버지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무엇이오? 왜 그때나 지금이나 어르신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 석구 할아버지는 잠시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게 내가 받은 월급의 값이고,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였소.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사무실 밖에는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미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미연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연 씨 고생 많았소. 미연 씨가 제 시간에 전화를 걸어줘서 정말 다행이었소.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어르신이 다치시면 어떡하나 하고. 석구 할아버지는 미연 씨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소. 미연 씨 덕분에.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두 사람이 더 다가왔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금자 할머니와 동네 철물점을 하는 74세의 서두만 할아버지였습니다. 두만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석구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석구 할아버지, 무사하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두만 할아버지, 금자 할머니, 두 분도 많이 걱정하셨지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놈들이 우리 가게에도 와서 어찌나 협박을 했는지 나는 정말로 가게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금자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가게들이 벌써 15곳이나 그놈들 손에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빵집 아주머니도 세탁소 아저씨도 다들 헐값에 넘기고 동네를 떠나야 한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석구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분들도 다 도와드릴 수 있을 거요. 사기로 빼앗은 것이니까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소. 내일부터 동네 분들 다 모셔서 같이 상담해 봅시다. 두만 할아버지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석구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는 무슨, 우리 동네 일이요. 다 같이 살아가는 동네 아니오? 그때 경찰관 한 명이 석구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복을 입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박석구 선배님, 석구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저놈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고생 많았네. 자네가 내 후배라서 정말 든든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 저야말로 선배님께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30년 전에 선배님께서 잡으셨던 그 사기단 두목을 오늘 또 선배님 손으로 잡으시다니.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일입니다. 미연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전화를 걸었던 그 번호가 바로 석구 할아버지의 옛 후배 형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석구 할아버지가 평범한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한때 강력반에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잡아넣었던 전설적인 형사였다는 것을. 미연 씨는 가만히 석구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어르신이 이렇게 큰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허허, 미연 씨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오. 석구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했습니다. 미연 씨, 오늘 우리가 막은 건 한 동네의 사기 사건이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소. 그러니 미연 씨가 알려줬던 그 정보, 계좌 지급 정지에 관한 거 말이요. 그거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꼭 알려드리시오. 네, 어르신. 꼭 그렇게 할게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이런 사기에 가장 많이 당하니까. 한번 송금하고 나면 정신없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기 마련이요. 그럴 때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요. 금자 할머니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옆집 할머니도 보이스피싱으로 500만 원을 보냈는데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 정지 신청했더니 다 돌려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소. 1분, 1초가 중요한 거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자주 쓰는 은행 고객센터 번호는 꼭 메모해 두는 게 좋소. 지갑 안에든 휴대폰에든 어디든 보이게 적어두시오. 동네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주유소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유기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평소처럼 주유소 앞을 지나가며 석구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냐, 우리 강아지들. 잘 다녀오너라. 석구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석구 할아버지는 잠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자리, 40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가 단순히 자신의 일터가 아니라는 걸, 동네 사람들의 일상이 안전하게 흘러가도록 지키는 작은 등대 같은 곳이라는 걸 그는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 씨가 카페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동네 어르신들 모임이 있다면서요? 그렇소. 우리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다 같이 모이기로 했지. 사기로 빼앗긴 가게들을 어떻게 되찾을지 변호사 선생님하고 같이 의논하기로 했소. 잘하셨어요, 어르신. 제가 그 자리에 따뜻한 차랑 간식 좀 챙겨다 드릴게요. 고맙소, 미연 씨. 미연 씨는 이 동네의 보배요. 미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석구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제 형사 일은 정말 그만두신 건가요? 석구 할아버지는 잠시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형사 옷은 30년 전에 벗었지. 하지만 마음만은 한 번도 벗은 적이 없소. 형사라는 건 말이요. 옷을 입고 안 입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마음에 그 정의를 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미연 씨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보리차의 따뜻한 김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신문 한 부와 안경, 그리고 오래된 가죽 케이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죽 케이스 안에는 30년 전의 신분증이 여전히 단정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그 신분증을 한 번 더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케이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마당에서는 새로 들어온 손님의 차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석구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익숙한 걸음으로 주유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73세의 그 작은 몸짓에는 40년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거쳐 온 정의로운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얼마치 넣어드릴까요? 석구 할아버지의 그 목소리가 주유소의 평화로운 오후 위로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석구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십 년 세월이 쌓아준 지혜와 경험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늙고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삶의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연 씨가 알려드린 그 정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세요. 평소에 자주 쓰시는 은행의 고객센터 번호는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급하게 결정을 재촉한다면 반드시 의심하셔야 합니다. 진짜 좋은 거래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과 꼭 상의하신 뒤에 결정하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석구 할아버지처럼 단단하고 지혜로운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